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해칭을 위해서 부동산을 투자한다든지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투자를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투자할 돈도 없는 서민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소비자로서 대책은 없을까요? 오늘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미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보면 2018년이 1.9%, 2019년이 2.3%, 그리고 팬데믹이 시작한 2020년은 1.4%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인 2021년 3월부터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이티스타 분석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3월에 2.6%였던 것이 계속 상승해서 지난해 연말에는 7%를 기록했고 금년 4월 현재 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스테이티스타가 분석한 유럽의 인플레이션은 2022년 3월에 7.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EU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인 국가는 리투아니아로 지난 2022년 3월에 무려 15.6%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보였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인플레이션 히스토리와 비교해보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요. 2021년 이전에 유럽의 최고 인플레이션은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있었던 2008년에 4.4%였고 가장 낮았던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2015년 1월에 기록한 0.5%였습니다. 이 레이트를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들여다보면 각 영역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유럽의 에너지 분야는 무려 40.2%라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게 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이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닌데요.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그 폭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2%대에서 오르내리다가 연말에 3.7%를 기록하고 금년 4월에는 4.8%로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기록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장바구니 가격이 상승해 있고 음식비는 물론 가스비 할 것 없이 피부로 확 와닿을 정도로 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더 염려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런 추세가 곧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런 인플레이션의 해칭을 위해서 부동산을 투자한다든지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투자를 전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투자할 돈도 없는 서민들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일반 소비자로서 대책은 없는지 오늘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된다면 아마 하루라도 돈을 일찍 사용한 것이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돈의 가치는 더 하락할 테니까요. 그렇다고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자동차를 더 일찍 구입한다든지 필요한 물품을 미리 구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는 집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상승할 경우에는 집을 구입할 수 있다면 내 집 마련이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집을 구매할 때 고정된 모기지 이자는 인플레이션으로 상대적으로 더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갖게 되고 주택 대체 비용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건축자재의 상승, 토지가의 상승, 임금 상승으로 주택의 재건축 비용은 당연히 오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은 집값의 상승을 불러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 몰개지의 활용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렌더나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레이트 상승은 자칫 렌더들이 감당할 그 이자보다 이미 낮은 이자로 융자해 준 것에 대한 이자 소득이 더 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 투자자들의 경우 채권 투자자들의 적이라고 불리우는 인플레이션이 반가울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고 이는 채권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의 몰기지 고정이자율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이자가 계속 상승할 경우 상대적인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인이 감당할 정도의 융자함은 당연하겠죠. 세 번째는 자동차를 낮은 이자율로 구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동차 융자 이자율은 3% 아래가 많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이자율은 높아진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돈의 가치로 융자금을 갚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전기차나 솔라 루프를 설치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가스값 등 에너지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가스가 적게 드는 연료 효율이 높은 자동차나 아예 전기차를 구입하고 지붕에 솔라 패널을 설치한다면 자동차 가스비 그리고 냉난방에 들어가는 에너지값 상승에 대한 대비로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필품을 좀 여유 있게 구입해 두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상승 속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생필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늘 사용하는 생필품을 미리 구입해 두는 것은 더 높은 가격으로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꼭 구입해야 하는 내구재는 미리 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필품 구입과 같은 맥락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세탁기, 냉장고, 가구 등 꼭 필요한 내구재들 중에 조만간 교체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서둘러 구입하는 것이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자칫 품귀로 인해서 구입이 힘들어지는 상황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전 준비입니다.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은 많은 염려를 낳지만 사전에 잘 준비해서 어느 정도 대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필요한 것을 미리 구입하고 가능한 한 낮은 이자율의 융자를 챙기는 건 역시 좋은 준비일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통제할 수 없지만 재정적인 결정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각각 개인들이 미리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려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개인들이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공급은 부족하고 에너지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되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이 되었건 우리에게는 반갑지 않은 경제 현상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제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